그러니까 이제 조금 날씨는 약간 밤에 조금 덜 더운 것 같긴 하던데 아직도 많이 덥긴 한데요. 이제 8월 달 되니까 86일밖에 안 남았네요. 8자입니다. 이제 남은 기간도 조금만 더 열심히 하시면 곧 이제 합격하는 날이 다가올 겁니다. 자, 오늘 181페이지 지도 감독 할 차례죠. 지도 감독. 여기가 지도 감독 및 각종 규제가 시험에 4문제 출제됩니다. 근데 단순히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왜 이게 자격 취소해야 되냐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고요. 법에 규정된 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히 암기해야 되고 평균 4문제 나옵니다. 5문제, 6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행정처분 비교정리 프린터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물론 암기 프린터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 181페이지부터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누가 하느냐? 처분권자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즉 불인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도 합니다. 등록증 준 사람이 등록 취소하고요. 따라서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인데 교부한 시도지사죠. 교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합니다.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닌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구가 있을 경우는 구청장, 구가 없으면 시장이 되겠죠. 안산시 상록구면 상록구청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업무정지도 등록관청이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지정취소도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분 대상자입니다. 자격취소는 공인중개사가 자격취소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 줄여서 소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취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도 개업공개사입니다. 똑같이 업무를 못하는데 개업공개사에게는 업무정지라는 표현을 쓰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규칙을 정한 것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청문, 들을 청, 들을 문은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취소 3개만 청문을 한다.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을 합니다. 취소 3개만. 그러면 나머지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청문은 하지 않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은 없지만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공인중개사법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에 국민들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진술 기회 셋 중에 하나는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는 주어야 하고요.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보고는 오로지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 하나만 보고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가 없습니다. 통지도 없습니다. 다만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요거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는 해야 되죠.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자격정지 처분을 한 시도지사가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고요. 이게 헷갈리고 시험에 나오면 요약집 77페이지 문제에 나오니까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요약집 77페이지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77페이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그러나 통보받은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때에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고요. 그 지금 헷갈리니까 지금 제가 삼각형 세모해놨어요.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규정은 있지만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하면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는 규정은 없다고요. 이게 기출문제 출제됐어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도 역시 다 없습니다. 통지하는 규정. 반납은 취소 세계만 반납합니다. 취소만 7일 이내에 자격증 등록증을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39번에 3번, 4번, 5번에 있습니다. 3, 4, 5 3개입니다. 반납하는 게 7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그 지정 취소는 취소지만 반납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7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39번에 5번에 있죠? 5번 3개, 반납하는 거 3개입니다. 취소 3개.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는데 반납은 안 하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또 청문은 하지 않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행정처분은 모두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 있습니다.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은 오직 업무정지 처분만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 못합니다. 이거하고 또 헷갈리는 게,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 못하죠.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이 초과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하지 못한다 말하고, 이거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제척기간하고 그 요약지 업무정지 79페이지 맨 밑에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난 때는 일을 하지 못한다. 우리 암기 프린트 46번에 6번에도 있고요. 근데 82페이지, 83페이지 맨 위에 박스에 83페이지 박스에 보면 거기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하지 못한다. 이거하고 구분을 잘 하시라고요. 그리고 등록 취소는 제척기간은 없는데 다만 등록 취소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한다는 말이 요약집 83페이지 맨 위에 박스 기억에 있죠? 이게 헷갈리니까 잘 구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자격증을 취득할 수도 없고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자격 취소가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이죠. 이건 3년 안에는 다시 자격증을 따지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한다고요. 자격 취소되면. 근데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입니다. 6개월. 암기 프린트 42번에 1번에 있습니다. 시험에 1년 범위 내에서 자격 정지할 수 있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6개월입니다. 최대 6개월. 아무리 2분의 1을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개월, 그 6개월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만두더라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6개월. 6개월을 받았을 경우,
물론 자격정지를 2개월 받을 수도 있고 3개월 받을 수도 있죠. 2개월 받았으면 그 2개월 동안 자격정지 처분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됩니다. 그러나 자격은 취득할 수 있죠.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이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고 3년 안에. 업무정지도 최대 6개월입니다. 암기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2번. 업무정지도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6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42번에 2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정은 지금 지정받은 업체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죠. 지정받기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해야 되잖아요. 현재 지정받은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지정 취소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가급적이면 안 하고요. 설령 하더라도 다시 또 지정 요건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어요. 3년 동안 뭐 지정 못 받는다 이런 말 없다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입니다. 자격 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기속행위. 재량권이 없다. 하여야 한다. 취소. 근데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업무 정지도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고 할 수 있다 다릅니다. 재량행위는 할 수 있다. 기속행위는 재량권이 없는 것을 말하고요. 등록 취소는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하여야 하는 사유도 있고 할 수 있다. 재량행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거 하는지 그 사유를 암기해야 된다고요. 단순히.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고 공부 안 하면 암기하면 가장 쉽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이게 뭐 입법 예고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마 올해 시험에는 거의 나올 확률이 좀 희박하고 지금 현재까지 있는 것은 4가지입니다. 부양, 지역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고 유예되면 자격 취소 안 됩니다. 집행유예돼도 자격 취소됩니다. 선고는 받았기 때문에. 선고받고 집행유예돼도 자격 취소된다고요? 이 법이죠? 이 법. 그러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답이 뭡니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답은? 네. 네, 등록 취소하여야 하죠. 등록은 취소해야 됩니다. 이 법 아니고 저 법이라도 이 법, 저 법,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이고 저 법은 공인중개사법 외의 법을 말합니다. 자격 취소만 이 법에 의한 징역형이고 등록 취소는 이 법, 저 법 안 가리고 징역형은 다 등록 취소해야 된다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금만 이 법에 의한 300만 이상 벌금이죠. 등록 취소,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취소해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사유. 이중검인 확인서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는 개별 기준이 6개월이고요. 인장 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개별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보면 3개월입니다.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늘리더라도 이거 늘리면은 2분의 1을 늘리면 9개월인데 그러나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6개월에서 2분의 1을 줄이면 3개월까지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개별 기준이 3개월이면 2분의 1을 더하거나 2분의 1을 빼줄 수 있다. 그러면 4.5개월에서
1.5개월 사이에서 공무원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 취소 프린터 이거 받으셨죠? 한 번도 안 받으신 분은 학원에 받으시면 되고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다고요? 네, 받았죠. 자,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 그 밑에 해부, 결의, 소양 없이 이렇게도 적어놨습니다. 해부, 결의, 소양 없이. 해부를 결의했다. 소양 없이, 교양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해부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2번 죽인다고 해서. 사망해산입니다. 사망해산. 부정한 망보로 등록, 결격사유, 이중등록, 이중소속, 양도대여 등록증. 양도대여 한 사람은 등록 취소되고 양수대여 받은 사람은 등록 취소 대상 아니죠. 빌린 사람은 자기 등록증이 없잖아요. 그래서 빌려준 사람만 등록 취소입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관계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 취소고요. 그 다음에 이 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자, 그 다음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이중, 거기 적어놨죠. 이중 겸임,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이라는 말,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 표 밑에 5개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정리하는데 시험에 반드시 1개 지문 이상은 출제됩니다. 근데 시험에 이중계약서 이렇게 안 나올 수 있어요. 서로 다른 2 이상의 계약서 이래도 이중계약서죠. 또는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 가격을 높게 적는 거 이게 다 이중계약서입니다. 이중등록하고 이중사무소하고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이중등록이라고 안 돼 있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많죠. 그 이중등록이죠. 이중사무소 개설등록하면 이중사무소는 등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몰래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중등록은 등록관청이 등록을 2번 해줘야 가능하니까 민원인 마음대로 이중등록 할 수가 없죠. 신청해도 등록관청이 이중등록은 안 해주죠. 확인해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중등록은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럼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이 8월 5일입니까? 8월 5일 날 예를 들면 시흥시에 등록증을 받고 오늘 받고 8월 6일 날 부천시에 가서 이중등록 신청하면 이건 이중등록 해줘요, 안 해줘요? 부천시장이 반려하냐고요? 이중등록 해주냐고요? 심사하고 이미 등록돼 있다. 협회에 물어보잖아요. 등록돼 있는지. 협회에 물어보고 등록돼 있다고 하면 등록 안 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 암기 프린트 25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통보하는 게 6가지가 있잖아요. 등록사항도 통보하죠? 등록을 해주면 통보하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협회에 물어보고 등록해준다고. 등록 이미 돼 있다고 하면 등록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천시장이 이중등록 해준다, 반려한다, 둘 중에 하나 답이라면 뭐냐고요, 답이. 해주죠. 등록을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하니까 다음 달 10일이 아니니까 협회 아직 통보가 안 갔기 때문에 협회 물어보면 모르잖아요. 협회에서 아직 등록돼 있는 거 없는데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중등록이 되기는 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이제 이중등록 하지 말라고 해놓은 거고요. 만약에 9월 16일 날 부천에 이중등록 했다면 이제 안 되겠죠. 9월 10일까지 통보가 갔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주는 이유, 암기 프린트 25번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 거 시험에 잘 나오죠. 6가지. 등록증 교부는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 안 하죠. 재교부 X라고 적어놨어요. 암기 프린트
25번에 자, 그 다음에 겸업. 법인만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겸업 제한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보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죠. 그 이유는 외국 대형 법인 우리나라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소위 떴다방, 파라솔, 천막 이런 거 설치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하고 이중사무소하고 처벌 규정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보정 설정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잖아요. 그럼 등록증을 받으려면 보정 설정을 해야 되죠. 처음에 등록증 안 걸어놓고 중개업하는 사람은 없죠. 등록을 했으면. 처음에 안 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고요. 다만 1년 만기 끝났는데 안 할 수는 있어요. 계속 등록되어 있는데 만기 끝나면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이론적으로.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거 위반했다고 바로 등록 취소하진 않습니다. 한 번 위반하면 업무정지고 2번 위반하면 등록 취소입니다. 최근 1년 이내에.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임의적 취소가 딱 2개입니다. 7일 이내에 비공개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2개만 임의적 취소입니다.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그 외에 전속 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입니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적사항을 공개한 경우, 인적사항도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죠? 업무정지입니다.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전부 업무정지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거나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모두 다. 단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딱 2개만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암기 프린터 11번에 금지행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단 2+1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에 최근 2년 이내에 2번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휴업, 3월 초과 무단휴업,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월 초과 무단휴업은 임의적 취소, 등록 기준 미달된 경우에 임의적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암기 프린터 20번에도 있습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개별 기준이 국토부령에 있습니다. 이 행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국토부령,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죠. 개별 기준 6개월, 3개월, 개별 기준이 1개월입니다. 구체적 기준. 앞에 6개월짜리 5개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전부 3개월, 맨 마지막 기타 등등 1개월 1개만 기억하면 되겠죠. 시험에 이 개별 기준까지 출제됐다고요. 오늘 문제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개별 기준.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 소속 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 그러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죠. 암기 프린트 38번에 1번, 2번에 있잖아요. 38번에 1번, 2번.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죠.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개업공개사가 정보 거짓 공개하면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 또는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앞에 두 번은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고 플러스 1은 반드시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 안 할 수 있고요, 안 하면 업무 정지 개별 기준은 6개월입니다. 이 4개 결정 공일임 앞에 이게 6개월이고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쌍방교부하고 3년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 등록 위반한 경우,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 지역 범위, 부칙 개공의 업무 지역 범위는 시도죠. 시도를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은 1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 우리 암기 프린트 8번에 있죠. 부, 운, 정, 1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 정보를 거짓 공개한 경우,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사망, 해산 등으로 정보망 설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이거 누가 부가 징수하는지를 보면, 자, 181페이지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문제. 이 행정처분은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하는지, 도시계획 위반 결정 누가 하는지, 이런 결정권자 이런 게 2차 과목의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뭐 지적법 같으면 소관청이 하냐, 누가 하냐, 장관이 하냐, 시도의사가 하냐, 이런 것처럼 그 누가 하는지 뿌린 자가 거두리라,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하고 등록해 준 사람이 등록 취소한다고요. 자, 그러면 1번에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국에 있는 부산시 협회 지부에 가서 지도 감독하기 힘들잖아요, 시흥시장이.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업무정지는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3번 등록 취소도 누가 등록증을 줬어요?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해 줬죠? 취소도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지정 취소, 지정은 누가 해줬어요? 지정을 국장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 줬으니까 지정 취소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뿌린 자가 거둔다. 5번 자격 취소 자격정지, 시도지사죠?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도 한다. 3번이 답입니다. 지금 182페이지 1번 문제도 마찬가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이 누가 하는지, 처분권자 누군지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게 다 적어놨잖아요. 누가 처분권자가 누군지 적어놨잖아요. 시도지사, 등록관청,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182페이지 2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자격 취소니까 3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옳은 것 하면 틀린 거 5문제 푸는 거하고 똑같죠? 183페이지 3번 자격 취소 옳은 것. 1번 폭행죄,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 받아야 된다 했죠? 폭행죄는 자격 취소 아니죠? 이 법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자격증 폐기하는 게 아니라 취소되면 반납해야 되죠. 7일 이내에 반납해야 됩니다. 폐기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반납해야 됩니다. 3번은 14일 이내에 반납하는 게 아니라 며칠 이내? 7일 이내. 암기 프린터 39번에 3, 4, 5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격증을 분실했으면 취소됐는데 분실했어요. 그러면 다시 재발급 받아가지고 반납할 필요 없겠죠. 어차피 반납해야 되니까. 반납 사유서만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민법에서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무조건 X입니다. 민법 시험은.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 또 문서로 해야 됩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분실했다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소속 공개사가 된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한 경우, 처음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 사유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하면 자격 취소입니다. 이게 부양지역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84페이지 4, 5, 6 전부 3개 다 자격 정지 사유에 관련된 겁니다. 자격 정지 관련된 거 옳은 걸 풀어보겠습니다. 5번 똑같은 3개 다 자격 정지니까요. 1번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이 자격 정지, 이게 확인서, 이게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죠. 서명 날인 안 하면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 개업 공개사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정지 사유죠. 업무 정지 사유, 여기 업무 정지 사유. 이게 거인전 할 때 이게 전이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번 틀렸고, 4번은 자격 정지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뿌린 자가 거둔다.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한다. 4번 틀렸고, 5번은 9개월은 안 되고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 암기 프린터 42번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의 답 3번입니다. 나머지 전부 자격 정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86페이지 7번, 8번도 자격 취소, 자격 정지고, 187페이지 9번 그 자격 정지 부과 기준 잘못 연결된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출제됐고요. 이렇게 출제되면 어려운데, 자, 쌍방대리는 뭡니까? 쌍방대리는 여기 금지행위에 들어가요. 이게 금지행위. 쌍방대리 금지행위니까 6개월 맞고요. 그 다음에 보수초과에서 받은 경우도 금지행위죠. 암기 프린터 11번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다 금지행위잖아요. 금지행위니까 6개월 맞고요. 니은도. 디귿은 이게 뭐냐면 이중소속입니다. 이중소속. 이중거민 했는데 이 앞에 3개가 6개월이니까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6개월 맞죠?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리얼에 계약서에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도 뭡니까? 이중계약서 6개월이죠. 6개월이라고 틀렸네, 잘못됐네요. 리얼은. 그 다음에 미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이죠. 서명 날인, 이게 확인 설명서나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따라서 9번의 답 1번입니다. 리얼 하나만 잘못됐습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개별 기준이. 그래서 어차피 암기하는 거 저는 무공부부터 순서대로 했잖아요. 6개월 3개, 나머지 3개월 4개 순서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188페이지 10번, 11번, 12번은 등록 취소인데요. 등록 취소 10번 보겠습니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억,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게 뭐냐면
결격사유잖아요. 결격사유. 해부, 결의, 결격사유니까 절대적 취소. 니은, 거짓 부정한 망부로 등록, 절대적 취소죠. 해부, 부정한 망부로 등록, 절대적 취소입니다. 기역, 니은은. 디귿,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죠. 그 다음에 리얼, 등록 기준 미달. 그 다음에 미음의 이중계약서,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답 2번입니다. 2번. 여기에 임의적 취소에 해당되죠. 보정 설정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 기준에 미달된 경우.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이거 임의적 취소입니다. 따라서 10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190페이지. 전부 다 지금 똑같은 유형인데요. 15번 업무정지. 업무정지 할 수 있는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정지 사유. 1번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게시 의무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오늘 조금 이따 또 하겠지만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부칙상 개공, 이른바 중개인이 업무지역 시도 위반한 경우, 이게 업무지역이죠. 업명기 이거죠. 업무지역 위반하면 업무정지 맞습니다. 시도. 3번에 이중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가 또한 업무정지 사유죠. 취소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가 결정공일임, 이게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니까 업무정지 할 수 있고요. 인장등록 위반하면 소속공개사, 자격정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192페이지 보겠습니다. 192페이지. 192페이지 16, 17, 18 전부 다 별표 3개인데 별표 3개 하다 보니까 조금 해설도 17번 보겠습니다. 17번. 17번에 약간 해설이 부적절한데 기억해 보니까 어렵게 내려고 하면 내 출제 한 사람도 잘 못한다고요. 지금 별표 3개니까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기억. 난이도니까 이게 난이도라고 적혀져 있잖아요. 중요도가 아니고. 난이도가 어려운 거는 그만큼 시험에 안 나오니까 어려운 거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부를 제가 강의를 안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17번. 기억. 갑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 폐업하였고 2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개설 등록을 한 후 위 대여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해설해 보세요. 17번에 기억해 보니까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폐업 신고 전의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죠. 물론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은 틀렸어요. 틀리기는. 근데 해설이 부적절하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등록증 대여하면은 업무정지가 아니고 양도대여면 뭐냐고요. 등록 취소죠. 이건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업무정지 처분은 할 수 없고. 해설이 그래서 좀 부적절하다고요. 양도대여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잖아요. 취소해야 되죠. 절대적 취소해야 돼. 아직 3년 안 지났기 때문에 폐업기간 3년 안 지났으니까 등록 취소는 해도 되죠. 물론 X는 맞는데 해설이 좀 부적절하다고요. 어렵게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니은 갑이 미성년자를 보존으로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38번에 1번, 2번에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조원의 경우 2개월 이내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38번에 1번 법인의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됐는데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 안 하면 절대적 취소죠. 45일이니까 아직 2개월은 안 지났죠. 그래서 해소하면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갑이 중개 완성 후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고 3년의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한 경우 위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제척기간이 3년이었죠. 3년 지나면 못합니다. 3년 지났잖아요 지금. 3년의 폐업기간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틀렸고 리얼 갑이 거래계약서에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것이 적발된 후 3년 후에 위의 사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업무정지는 제척기간 3년 지나면 못한다고요? 그래서 X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이렇게 내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몇 개인가 이렇게 내고 개별 기준까지 물었기 때문에 지금 개별 기준 뭐예요? 결정 공일임 앞에 6개월, 나머지 다 3개월, 맨 마지막 기타 등등 1개월이라고 했죠? 시험에는 그 앞에 6개월짜리 5개만 기억하면 돼. 결정 공일임, 나머지 다 3개월, 맨 마지막 기타 등등 1개월이라고 했잖아요.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 이거 지금 1개월은 안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보통 시험 풀려면 앞에 결정 공일임 이 5개만 6개월이라는 것 기억하면 풀 수 있습니다. 기억, 거짓 정보 공개한 경우, 결정,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6개월 맞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결정 공일임 빼고는 다 3개월이라고 했죠? 9개 3개월입니다. 니은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등록 인장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다 3개월입니다. 결정 공일임 앞에 6개월짜리 5개 기억하라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 즉 소속 공인회사나 중개보조원을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가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 5개만 6개월이고요. 나머지 9개 3개월, 기타 등등 1개월이라고요. 19번과 같은 문제가 해마다 나오는 패턴은 아닙니다.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것부터 저는 암기를 해놨다고요. 앞에 결정 공일임 5개, 암기 프린트 20번에도 요 순서대로 돼 있고 암기 프린트 20번 1번부터 5번까지가 6개월 이렇게 분리해놨나요? 암기 프린트 20번에 체크해놨어요? 나중에 이 암기 프린트만 가지고 들어갈 거잖아요. 이거 다른 프린트 이것저것 많이 가져가면 다 볼 시간이 없어요. 암기 프린트 2장 요것만 가져가셔서 보시면 돼요, 시험장에. 근데 미리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를 좀 연구를 해야 나중에 문제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까지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96페이지 행정벌, 그 행정벌도 프린트 내드린 거 한번 찾아서 놓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